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왔습니다.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그죠? 자, 제가 바로,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오늘 이제 수요일 본방송이 나가는 날인데, 오늘 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러한데요. 추석에 조금 잘 쉬셔야 되는데, 제가 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요. 마음은 힘드실 거예요. 시장 얘기를 오늘 하게 되면 오늘 또 급락세가 좀 나오는데 그 힘든 얘기들을 먼저 좀 원래 어려운 것부터 먼저 풀고 나가는 게 가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좀 풀고 그 다음에 또 희망적인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일교차가 심할 때 사망률도 급증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도 적신호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교차 심할 때 낮에 덥다고 해서 여러분들 얇게 옷 입고 나가시 마시고요. 꼭 옷 하나를 여유분으로 챙겨 나가는 센스 이런 것들을 꼭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 주식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부터 늘 챙기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말하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거의 4천억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5천억 가까이 되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요. 무려 37.42포인트가 빠진 194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수세로 돌았었다가 또다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오늘 금일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포인트가 빠진 680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위험하다 할 정도로 공포를 느낄 만한 구간까지 갔다가 또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조금 더 조정을 주니까 또 공포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포를 느꼈다가 환희를 느꼈다, 공포를 느꼈다, 환희를 느꼈다. 사람이 진짜 냉탕, 원탕에 계속 냉탕 담갔다가 원탕 담갔다가 냉탕 담갔다가 원탕 담갔다가 이러면 건강상부터도 이상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 기준점을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딱 마음속에서 굳건히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으로 바로 뭘 봐야 되냐면 시장에 대해서 자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가면서 내가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겠느냐 이런 마인드를 잡아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부터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기준점 별거 없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게 기준점이죠. 자, 글로벌 초저금리입니다. 글로벌 초저금리인데 이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유지되고 있는 측면에서 왜 미국의 자넷 앨런이 일단 신흥국 시장의 위험, 그 다음에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 그리고 경기 우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늦췄습니다. 외병국 멘토가 늘 얘기했죠.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없다. 금리 인상 시기 늦춰졌습니다. 뒤로. 그죠? 뒤로 갔습니다. 자, 근거는 뭐냐면 바로 경기 둔화 우려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참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미국에 지금 급락이 나온 요인들이 언론에서 뭘 떠들냐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10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월 금리 인상설. 이게 지금 앞뒤 말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 초등학생 갖다 데려다 놓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진짜 앞뒤 맞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어야 뭐 수긍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 자네트 옐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금리 인상 시기 뒤로 늦추는 게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경기 둔화 때문인데 10월,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또 10월 금리 인상세를 꺼내들고 있다. 이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어떻게 해석해? 9월 금리 인상을 안 한 게, 자,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둔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10월 금리 인상세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 경기가 좋아져야 10월 금리 인상세를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경기가 지금 계속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 10월 금리 인상은 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동시에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가짠치도 않고 웃기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10월 금리 인상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이 경기 둔화 우려뿐만이 아니고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것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이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진짜 그들이 걱정할 만큼 나쁜 단계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스탠스를 애매모호해 놓고 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갈 거면 확실하게 이쪽으로 방향을 우리가 털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이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털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얘들의 지금 스탠스는요. 자, 양발을요. 이렇게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벌려놓고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자 이거를 적어도 모르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웃기지도 않은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스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면 초저금리 유지라는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초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통화전쟁입니다. 이 통화라는 것은 화폐란 얘기죠. 이 통화가 아닙니다. 전화, 이 통화가 아니고 화폐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통화전쟁.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이 초저금리를 걔들이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어갈 수밖에 없는지, 기준금리, 즉 그 금리 인상을 왜 못하는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명확한 근거가 나옵니다. 미국은 달러화죠. 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엔화죠. 그죠? 유럽은 유로화를 쓰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중국은 위안화를 쓰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세계 통화 기준에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기준에 지금 통용되는 것이 달러와 엔화, 유로화 쪽으로 일단 압축을 좀 시켜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경제 패권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미국 강달러 정책입니까? 달러가 강하길 원해요, 그들이. 그들은 돈을 계속 찍어서 달러가 약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 달러가 약세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래야 그들 자국 제품의 경쟁력, 즉 국제적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즉 통화정책을 그렇게 잡아갔습니다. 일본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엔화가 떨어져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국의 제품인 소니하고 도요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싶었죠. 그래서 엔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 유로는요, 유로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달러 1유로화 시대, 즉 페리티 시대를 본인들 스스로가 열어나간 것이죠. LTRO와 바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오 드라기 총재와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이, 독일의 정상들이 이 유로화 약세 쪽으로 방향을, 통화정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1달러 1유로 시대, 즉 페리티 시대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들 모두 지금 약세를 원합니다. 그럼 중국 위안화는요, 얼마 전까지 위안화 절하까지 단행을 해가면서 약세로 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정책의 공통점은요, 통화정책의 공통점은 인플레이션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돈을 풀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에서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모두 그러면 자기 통화 가치가 떨어져 주길 원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정책이 인플레이션으로 맞춰져 가면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는요. 상대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은요. 어이없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뭘 가져오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시장에 불안 요소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통화정책 때문에요. 근데 이 시장의 불안 요소보다 지금 더한 것은 이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밀어붙인 초저금리입니다. 돈의 방향성적인 부분이죠. 자, 이 초저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은행에 맡겨놔봤자 돈이 되질 않습니다. 시장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뭘로 갔느냐? 위험자산으로 돈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위험자산으로의 이동. 이동. 자,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없이 주식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큰 돈들은 계속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기조를 언제 꺾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요. 금리 인상도 확고한 금리 인상, 즉 은행에 맡겨놔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확고부동한 생각이 있을 때겠죠.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해야 되냐면 4% 이상으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4%에서 5%. 그 정도 이상을 회복을 해줘야 금리에 대한 뚜렷한 위험자산에서 다시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4.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 택도 없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뚜렷한 위험자산으로 이동 현상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지금 왜 이 우리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통화정책 실패입니다.
늑장 대응이었죠. 결국은 우리도 내릴 거 다 내리면서 내릴 거 다 내렸어요. 그들하고 다르게 간 거 아닙니다. 내릴 거 다 내렸어요. 금리 우리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늘 늑장 대응했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미미했습니다. 효과가 미미했다. 늑장 대응 때문에. 또 하나, 그들은 통화정책을 펼친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양적 완화까지 같이 동시에 단행을 했습니다. 일본은 돈을 찍어냈죠. 그리고 미국도 달러를 막 찍어냈습니다. 유럽도 유로화를 계속 풍부하게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양적 완화한 게 뭐 있네? 있죠. 뭐? 추경. 아직 집행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은 추경. 그죠? 그리고 개소세 인하. 그죠? 이게 과연 이들의 양적 완화 정책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시장을 효과를 줄 수 있을 만한 효과적 부분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부분일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국 제품이죠. 삼성, 현대, LG, SK, 이 굴지의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수출이 둔화되면서 그럼 수입이 늘어나면 적자 구조여야 되는데 수입까지 경기 불안 때문에 수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둔화보다 수입 감소가 더 컸어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수출 둔화적인 측면보다 수입이 감소한 폭이 더 컸다. 그러니까 뭐를 이어가고 있느냐 하면 불, 황, 형, 흑자 구조.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흑자긴 흑자인데 불황이라서 흑자예요. 수입이 감소해서 수출도 감소됐지만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해서 불황형 흑자 구조. 즉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게 실패가 아니면 뭐 어떤 게 실패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서 발표한 국민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뉴스를 봐도 행복하지 않고 TV를 보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개그 프로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 확 웃는 것도 아니고 폭소도 아니고 실소도 아니고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요? 언론이 어떻게 보면 조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TV 속에 보이는 화면들은 늘 화려합니다. 몇백억, 몇천억은 돈도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보는 드라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돈들이 많을까? 화수분도 이런 화수분이 없습니다. 써도 또 나옵니다. 그들은 온갖 화려한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과학자가 꿈이 아니고 이제 연예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수, 탤런트 이런 식의 연예인.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죠. 예. TV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어찌되었건 간에, 이 프로를 통해서 그냥 웃고 즐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이 훨씬 더 대접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예인보다 못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연예인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통의 공간을 갖는 사람, 연예인보다 낫죠.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에 오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연예인. 그것이 바로 예병군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실제로 저를 보신 많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TV보다 훨씬 낫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다. 예. 장동건보다 낫다. 이런 얘기. 그 말은 좀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경제TV죠. 여러분들 계속 채널 고정해 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뚜렷한 기준점요. 그러면 우리 경기는 언제쯤 좋아지겠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제쯤 좋아질까요? 언제 되면 내가 정말 국민 행복 지수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사실. 아이들 잘 크고 있고요. 와이프 건강하고, 그리고 누나 건강하고, 형님 건강하시고, 예. 행복합니다. 그런데 돈이 여기서 더 많으면 더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원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이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베푸세요.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베푸시면 그 근심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벌어서 베풀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이들 베풀고 사시면 됩니다. 예. 저한테도 베푸시면 됩니다. 예, 오늘 괜히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back to the main issue. 메인 이슈 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경기 둔화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경기가 살아 돌아온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초저금리 상태에서 유동성만 공급이 된다면 우리 시장도 급격하게 일본처럼 좋아질 수 있고 급격하게 중국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고 유럽보다도 미국보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작은 나라에서 큰 태동을 움직이는 대기업들이 그리고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었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누가 하시는데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배고프시면 뭐 시켜 드시면 되는데 예,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작은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노력으로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한 기술력으로 세계 경쟁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자 이제 이 경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얘기들을 정부 정책적 스탠스에서 답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드렸던 얘기입니다. 개소세 인하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죠. 개소세 인하. 왜 그들이 개소세 인하를 했을까에 대한 얘기. 개소세 인하의 이면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요 얘기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증여세 완화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내년에 총선, 내후년에 대선을 앞두고 그들은 증여세 완화, 개소세 인하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 돈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내년부터 쏟아져 나올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누가?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부양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대로 가게 되면 선거에서 그들이 자칫 패배할지 모릅니다. 왜?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요. 누군가는 이 잘못된 경기를 살려줬으면 좋겠거든요. 누군가는 지금의 이 행태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이면에 숨겨진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 금리 인하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걸 먼저 기준점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9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바로 다음 달 금통위에서 적어도 매크로 수준은 안 되더라도 마이크로 수준 정도의 금리 인하는 단행되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추가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기 둔화 때문이고 경기 회복을 진작하고자 합니다. 근데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해서 경기가 바로 살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 스탠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그들은 어떻게든 국민들을 살려서 그들의 정책적 방향으로 그리고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드러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고. 자,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트리거 현상들을 그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트리거, 뭐가 트리거입니까? 경기 부양의 트리거. 앞서 말씀드렸던 개소세 인하, 개별 소비세 인하죠. 개소세 인하. 또 있었습니다. 증여세 완화. 스탠스를 취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트리거 현상. 개소세 인하도 있었고요. 증여세 완화도 했습니다. 그럼 트리거 현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추가 금리 인하도 그 트리거 현상이 되겠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폈습니다. 너 일자리 많이 만들어라고 정부에서 얘기했어요. 노동계약까지 단행했습니다. 근데 경기 부양책을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굶어 뒤져라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고용해라. 정부가 보장해 줄게. 많이 고용해라. 너희가 고용한 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줄게라고 지금 그들이 고용정책을 계속해서 목을 조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모두 고용도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계속 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실컷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 실컷 고용해 놓고, 회사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이것은 정권 유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실컷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기업체가 잘 살아야 그들을, 일자리가, 취업했는 사람들에게, 자, 많은 돈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바로 뭐가 나오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트리거 현상이 이미 나왔습니다. 세 가지의 강한 트리거 현상들. 개소세나 정년세 완화, 일자리 창출. 이미 이것들로 이미 내년에 어느 정도, 내년 초부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예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나왔네요. 결론 도출됩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시화되고 있고, 경기 부양책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이어지면,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집니다. 그죠? 그럼 이게 결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외국인들이 팔아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읽을 줄 아시죠?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그죠?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독일어로 dankeschön. 예? 그죠? 중국어로 셰셰. 예? 셰셰. 예? 그 다음에, 일본어로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죠. 예. 자,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왜?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서서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확고부동한 자리 때잖아요. 뭐가 겁이 납니까? 여기 서울경제TV에 예병군 멘토가 있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Thank you very much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은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확고부동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여기서 안 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여놓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돈 찍어내가면서 밀어붙여놓고 일본이 이렇게까지 돈 찍어내가면서 밀어붙여놓고 경기 둔화를 내버려 둔다고요. 그들이 더하면 더했습니다. 그 더 답답한 애들은 그들입니다. 중국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답답한 애들은 미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시작을 했는 거고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중국 아직 꺼내둘 카드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겁이 나요? 겁날 거 하나도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스탠스를 위로 딱 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라고 오늘 개그스럽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확고부동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인 매도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매수하실 때마다 이렇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러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시장 얘기 다 했으니까요. 시장 얘기 끝내고 지난주 얘기했던 거 한번 짚어보자고요. 제가 정치 테마 이제 슬슬 보셔야 될 때라고. 정치 테마는 무조건 선점하셔야만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선점 안 해놓고 뒤따라 들어가던 낭패를 봅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연이라고 그러죠. 이 새정연에서 오늘 박주선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탈당. 박주선 의원입니다. 자, 이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박주선 의원이 오늘 어떤 말을 했느냐? 안철수 의원 굳이 새정연이 남아있을 필요 없다. 나와서 신당 창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야, 예병군 멘토 정말 저걸 어떻게 미리 감지를 했을까? 신기하시죠? 야, 저걸 어떻게 월요일 날 미리 지난 월요일 날 어떻게 저걸 알고 저걸 먼저 찍었을까? 저걸 어떻게 알고 안철수 의원 관련주를 먼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을까?
자, 얘기 드렸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뭘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뭐? 온정주의 하지 말라고. 자, 이 얘기는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슬슬 대권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월요일 날 얘기했는데요. 이게 아마 오늘 본방송이 나갈 거예요. 수요일 날인데. 이게 화요일 날, 그 월요일 날 얘기할 때 이건 좀 위험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 관련주가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미래산업이었는데요. 이 미래산업이 월요일 날 녹화 끝나고 화요일 날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가가 20% 딱 마감했어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미래산업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게 대장주죠. 지금으로는. 왜냐하면 가장 가벼운 주식입니다. 동전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것이 오픈베이스 말씀드렸는데요. 오픈베이스도 지금 4일째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난 월요일 날 끝나고 나서 화요일 날 강한 상승. 오늘도 시가는 낮게 출발했습니다만 결국은 양봉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픈베이스조차도 이제 슬슬 분위기가 잡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안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랩은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극히 미비하다. 누군가가는 매집을 해놓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물 멀티미디어 한번 보겠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근데 지지대를 명확히 하면서 거래량을 급격하게 줄여놨죠. 그게 뭐냐면 결국 누군가는 많이 지금 매수를 해놓고 팔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소프트포럼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포럼 이틀간, 자, 화요일 날 급등세가 나왔죠. 종가가 5% 이상 되는 급등세가 나왔고 오늘도 쭉 빠져 내려왔다가 저가 마이너스 6%까지 찍었다가 종가는 결국은 1% 내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정치권 테마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우시죠?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다 봐야 되네요. 그죠? 다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 봐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 테마주식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은. 근데 때로는 이것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정말 정치권 테마가 제대로 움직일 때는 다른 종목들은 움직임이 극히 둔합니다. 우리는요,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줘야 되는 직업입니다.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연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얘기들, 그리고 확신에 찬 얘기들을 드려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권 테마주니까 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종목을 수익을 보시기에는 미리 선점해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답은 저는 후자 쪽이라고 지금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수익이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물론 정석적인 투자 맞습니다. 정석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올라가면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 종목 많이 올라가죠. 얘기 드렸던 종목이 크게 올라가면 얘기 안 드립니다. 이미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난 이후부터 더 크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 다들 수익이세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왜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또 따라가다가 물리기 때문에 아예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얘기 자체를 딱 입을 닫아버립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위험한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증시 키워보세요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가 많이 올라간 종목 따라 붙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강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지금 좀 답답하더라도 선점에 계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으면 좋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짧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작게 자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리포트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그 기업들을 찾아다녀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얘기들이 나오면 확신에 찬 얘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가요, 이 TV 화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나중에라도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마음으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수익으로 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찔끔 주식이 올라. 여기서 2%, 여기서 3%, 여기서 4% 뭐 봤자 결국은 시장은 계단식으로 올라서 폭포수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렉 하고 다 뱉어낸다고. 그죠? 그리고 종목들마다 여기에 수익선이라고 보면요. 수익으로 줬다가 손실로 갔다 수익으로 줬다 손실로 갔다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혀 모양이죠. 혀 모양. 멜롱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제대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 튀기 시작하죠. 이때는 못 잡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찔끔찔끔 먹었던 것이 튀어버리면 못 잡습니다. 근데 급락이 나오면 물려버리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셔야 되냐면요. 절대 2% 뛰기, 3% 뛰기 하러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세우십시오. 자본 잠식이요. 자본 잠식된 회사가 좋아집니다 하는 얘기 믿지 마세요. 자본 잠식된 회사가 좋아지려면요. 몇 배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들도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게 자본 잠식 회사입니다. 감자라고 하죠. 원칙들을 잡으실 때 이거를 빼고 잡으세요. 이거를. 자본 잠식 회사 제발 빼고 잡으세요. 2% 3% 뛰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내 샀다 팔았다 하시면요. 결국은 증권사 좋은 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돈을 줄 거예요, 아마. 나는 매번 수익 받는데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한 해를 비교해서 큰 금액, 즉 전체로 보면 손실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손실 키운 종목은 내버려 둬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드렸었죠. 제가 이 강의 시간에도 늘 드린 얘기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얘기 드렸죠. 자식에게 한 가지라도 더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했던 나라. 그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 그러니까 부성애와 모성애가 강했던 나라. 이 나라입니다. 주식시장에도 이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목이 빠지면 절대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야던 돈 그 자식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물을 계속 태웁니다. 물을 먹이죠. 근데 더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도 또 물을 먹입니다. 그 자식을 한번 살려보겠다.
즉 부성애와 모성애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민족의 어떤 특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특성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물먹인 자식이 빨간색으로 딱 올라오면 죽여버립니다. 네, 너무 고생했거든요. 고생했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익은 3%, 2%에서 불안해하면서요. 손실은요. 마이너스 30, 40 가도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속만 상해하지 그들을 버릴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계속 물을 태울 생각을 합니다. 확신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자식 키우는 거 아닙니다. 냉정해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셔도 수익을 볼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진심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언제 봤다고 진심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예병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제 진심을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라도 더 진심 어린 얘기를 드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고부동안 남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없다 이런 얘기 드렸고, 그런 남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남들 다 좋지 않다 하는 종목,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번 시장이 빠지는데 그 종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안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거짓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립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충언역이 양약고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이게 진심이고 이게 명확한 확고부동한 확신에 찬 얘기라면 그 얘기를 꼭 들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얘기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진심은요, 테마주를 다룬다고 해서 진심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테마주,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테마주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자 하는 노력과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많이 올라가면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늘 저점 구간 때 드린 얘기들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서설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다시 한번 귀담아 되짚으시면서 한 주 즐겁게 보내십시오. 즐거운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한가위를 보내고 계실 때 같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인데요. 추석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추석이 지나고 연휴도 끝났을 때쯤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도록. 자, 이건 좀 긴 얘기가 돼버렸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결론이 이미 나와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한 주, 그리고 또 즐거운 한 주를 보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추석 때 많이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